달리기랑 평생 담을 쌓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완주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Hello, this is 연씨. 안녕하세요, 연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런데이라는 앱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런데이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토종 달리기 앱입니다. 혹시 조깅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경험 갖고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사실 달리기랑 평생 담을 쌓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주 같은 거 하면은 계주는 아예 해당 사항도 없었을 뿐더러 단거리 달리기 초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맨 뒤에서 들어오니까 넌 다리독인데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냐 이러면서 좀 놀림을 받으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장거리 달리기와 단거리 달리기가 다름에도 그냥 달리기라는 거에 대해서 흥미, 자신감 이런 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운동에 관심을 갖고 운동 관련된 영상을 보다 보니까 3분 운동과학 채널에 달리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라는 대박 히트 영상을 보고 달리기를 진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달리기 자신 없으신 분들은 혼자 나가서 그냥 막 뛰고 하는 게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러닝크루를 조인해볼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역이랑 시간대가 맞는 크루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제가 제 자신이 못 뛰는 걸 아는 입장에서 크루에 이렇게 쓱 들어가기가 살짝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다 추천받은 게 바로 런데이 앱입니다. 이 앱에는 연속해서 30분 달리기를 도전하는 8주짜리 초보자용 교육 코스가 있어요. 이게 꽤 유명한데 입소문을 타서 저도 듣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된 끝에 긴 세월이 걸렸지만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제가 직접 끝까지 수료해본 결과 다이어트, 체력,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찬 후기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꾸꾸!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8주짜리 코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완주하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1주차 1위를 했던 게 2020년 11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총 4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4번째 시도를 시작한 게 2021년 11월이었고 9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 다양한 교육 내용을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그중에 쉬었을 때 대응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쉬었다. 한 주 전 것부터 하고 한 달 이상을 쉬었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라고 권장을 했지만 제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니까 아니 도무지 2주차, 3주차를 넘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그냥 했던 데부터 그 다음 일자부터 계속 했습니다. 얼마를 쉬었던 간에 말이죠. 이상적으로는 런데이 앱의 권장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완주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하던 데서 마저 이어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띄엄띄엄 권장한 것보다 텀을 더 길게 두고 완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런데이만 8주를 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경우 달리기뿐 아니라 헬스장도 다니고 홈트도 하고 걷기, 따릉이 타기 등등 다양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런데이만 오로지 8주를 했을 때 체중 변화, 기록적인 마이너스 8kg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 효과 바로 체력 증가입니다. 제가 1일차만 4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에 텀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코스를 다시 했을 때 페이스가 빨라졌다든지 체감되는 난이도가 낮아졌다든지 체력이 증가되는 걸 느꼈고요. 8주차 코스를 모두 완료한 지금 런데이 앱에서 약속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삶에 훨씬 가까워졌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은 함께 간다고 하잖아요. 런데이를 하면서 몸도 당연히 건강해졌지만 과정에서 듣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으니 이번 코스도 분명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긍정적 확언들이 체화가 되어서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해진 기분이 듭니다. 신체적으로 보이는 변화 진짜 관심 많으시죠? 제가 느꼈던 변화는 코어 근육의 발전입니다. 근육이 타고난 점도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운동을 안 해도 11자 근육이 있고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여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코어 최악체였거든요.
물론 꾸준히 근력 운동하면서 개선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코어 근육이 제 위크 포인트였어요. 그러다가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뛰고 나니까 다음날 아랫배에 근육통이 온 거예요. 달리기를 하면은 다리가 아플 줄 알았는데 웬 아랫배? 꾸준히 달리기를 하면서 더 이상 근육통은 없어졌지만 배가 탄탄해진 게 체감이 됐습니다. 풍선에서 바람 뺀 것처럼 얇아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붙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달리기 꾸준히 해오신 분들 보면은 배가 막 이렇게 묵직하신 분 찾아보기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런데이 30분 연속 달리기 8주 코스의 장점을 3가지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체력 증가. 두 번째, 정신적인 활력 증가. 그리고 세 번째, 코어 근력의 발달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얻었어요. 달리기 하면은 장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단점이 바로 안면 홍조입니다. 제가 달린 기간이 11월에서 8월이다 보니까 막판에 길게 달리는 구간이 전부 여름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뭔가 러닝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야외에서 뛰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면 홍조가 세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도 러닝을 하면은 피가 돌고 얼굴이 불그스레 생기가 도는 거는 좋지만 열기로 가득 찬 한국의 여름을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돌아왔을 때 딱 1층에 거울을 보잖아요? 웬 잘 익은 건드르르한 토마토 하나가 토마토처럼 불그스레해지더라고요. 원래 홍조가 아예 없었다 이런 건 아니고 민감성이다 보니까 여기 볼 밑에 이런 데 있잖아요. 광대뼈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정도가 살짝 불구스레한 볼터치한 정도로만 홍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마, 턱 이런 데까지 막 시뻘개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큰일 났다.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선크림에 진심인 거 아시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선크림도 바르고 팔토시도 끼고 자외선에 대한 준비는 철저한 반면 상대적으로 열감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홍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둔다든지 수분크림을 듬뿍 얹어준다든지 피부 온도를 낮추고 진정하는데 아주 큰 관심을 콸콸콸콸콸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접하게 된 게 바로 살 얼음 패드인데요. So 내추럴 캡터스 앰플 패드입니다. 이 젤 패드가 마치 살얼음처럼 보이는 쿨링 진정 패드라서 살얼음 패드라고 불리더라고요. 최근에 토너 패드가 진짜 핫해서 브랜드별로 라인업별로 쫙창창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토너 패드들은 보통 다 면재질이란 말이죠. 반면에 소내추럴 캡터스 앰플 패드는 제가 처음으로 본 젤 패드예요. 저는 마스크팩 고를 때도 젤 마스크팩을 선호하는데 가격대는 조금 더 높아도 수분감이 훨씬 오래가서 좋거든요. 이 앰플 패드도 젤 패드라는 점에서 관심이 확 갔습니다. 일반 면 패드로 토너팩을 할 때는 한 5분 정도 올려두고 끝이었는데 이거는 젤 패드니까 10에서 15분 정도 올려놔도 촉촉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앰플 팩을 할 수가 있었다. 이 패드 한 장이 원단 무게의 60배 무게 앰플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웬 선인장 앰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인장 잎이 몸체의 20배의 수분을 흡수할 정도로 수분감을 먹은 성분이라는 걸 듣고 귀가 팔랑팔랑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수분 공급에 진심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히알루론산이지 생각을 했는데 소 내추럴 앰플 패드에는 피부 안쪽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랑 피부 표면에서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수분감을 유지시켜주는 점착 히알루론산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5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산균 저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진짜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피부에 발랐을 때 좋은가? 그게 궁금해서 이번 기회에 찾아봤는데요. 피부에도 균들이 있잖아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는데 소내추럴 앰플 패드에도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다 같은 유산균들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게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화장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지 뭐예요. 운동하고 온 직후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도 얼굴이 불구스레하단 말이죠. 이럴 때 이 패드를 딱 냉장고에서 꺼내서 붙여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머리 말리는 동안 한 10분 정도 붙여주는데 머리가 말리는 동안 수분 진정 케어까지 되니까 일석이조. 저 같은 효율 추구하시는 분들께 딱입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샤워하고 나서 노곤노곤할 때 시원하게 붙이는 것도 강추. 여러분, 얼굴에 올라오는 열감, 홍조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얼굴에 그렇게 열감이 쌓이고 쌓이면 만성 홍조가 생길 뿐 아니라 노화의 원인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때그때 처치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시죠? 기껏 달리기 열심히 해서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졌는데 피부가 상해버리면 완전 속상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닝 전에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다녀와서 수분 진정까지 싹 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몸, 마음, 그리고 피부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또 만나요. 바이!